네, 당대표에 출마 선언한 윤상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사파전입니다. 예, 예. 근데 공교롭게 그냥 일요일 날 예. 한 시간 차이로 세 분이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세 분이 그렇게 했고 윤상현 의원은 그저께 제 지역구에서 그저께서 지역구에서 했고 예.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 지역구에서 한 것은 일단은 제가 제 지역에 학연, 혈연 또 지연 연고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연고가 없는데 무슨 연고가 없어요? 학연, 혈연, 지연 연고가 없는데 저를 이제 5선 내리시켜 줬고요. 그렇지. 4년 전, 8년 전 무소속에 갔을 때도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의 정치적인 모태이자 저의 정치적 성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일단 저의 이 심정을 피력하는 게 기본이다 해서 지역구에서 시장에서 서민의 애환이 녹여있는 시장에서 괜찮다. 출마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국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한 시간 차이로 딱 해서 맞습니다. 역시 윤상현 의원의 그런 지역구 애정 이런 게 지역 구민들한테 말하자면 무소속으로 나가도 그냥 무조건 윤상현 그런 거죠. 그건 뭐 당점이라고 보고. 이번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 평가를 좀 해야 돼. 이거 갈린 게 제일 최상병 특검으로 갈린 것 같아요. 입장들이.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전부 후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최상병 발의하겠다고 그러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발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게 박정희 헌병대 수사 단장의 월권이거든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있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국민분들은 솔직히 다 특검을 하면 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지금 얼마나 수사를 역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면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그래 공수처 수사하기 전에 공수처 수사 그만둬라. 특검을 하겠다. 그거야. 민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늘 대표선을 보면서 이분은 민당 당대표 선언에 나왔구나. 민당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입니다. 사실 이게 프레임 전략인데 저도 당연히 응당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공수처 수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저는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딸의 스펙 문제, 아들의 여러 의혹, 학폭 의혹, 또 무슨 고발 사주 의혹, 여러 의혹이 있으면은 국민분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한다고 개딸들, 국민분들 다 알고 싶어. 그럼 한동훈 특검법 받을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게 정치를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민당의 프레임 전략이고요. 제가 우리 이봉규 TV를 사는 애청자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모르는 게 2022년 7월 달에 군사법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군대 내 성폭행 사건, 사망 사건이 있으면은 그 전에는 관할 법원이 군사법원이었는데 2022년 7월 달부터 관할 법원이 민간 법원으로 갔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예를 들어 얼차려 이런 사건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경찰청이 합니다. 군대 내 어떤 수사기관도 안 해요. 근데 2022년 7월 달부터 바뀌었는데 작년 7월 달에 최상병 사망 사건, 순직 사건이죠. 그거에 대해서 헌병대 수사단장 박대령이 그냥 이것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있느냐? 8명. 소위 말해서 일선 중대장부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8명을
과실치사 혐의를 넣은 겁니다. 혐의 적시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걸 월권적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이종섭 장관이나 그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관례대로 해버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엄연하게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한 겁니다.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처벌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법적인 리걸 마인드를 가진 정말로 이 사건을 알면은 한동훈 이 위원장이 이걸 알면은 야 이거 잘못됐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의 신뢰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걸 오늘 또 반증한 겁니다. 루비콘강 건넜습니다. 건넜죠. 루비콘강은 건넜고요. 만약에 신뢰관계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야당의 프레임 전략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면 이것을 어떤 정부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볼까. 특검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할 건가 대통령하고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해야죠. 정부적 판단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뭡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을 대통령하고 차별을 하고 먼저 이걸 하겠다. 이거는 민주당에 있는 당대표나 할 얘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설명한 대로 그 최상병 특검이 그 대령이 월권한 거고 이 모든 게 다 알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당대표 출마 선언했을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일부러 했죠. 그러니까 난 이게 작전상 그러니까 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겠다. 당 대표가 되겠다. 맞습니다. 이거 선언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각을 세우겠다는 거. 그거 일부러 했지. 소위 말해서 어설픈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가 어설픈 정치다. 어설픈 정치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대통령하고 차별하고 각을 세우겠다는 어설픈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얄팍한 겁니다. 얄팍한 거. 정치를 이렇게 얄팍하면 얄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요 기본적인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뭐 대통령하고 뭐 이제 전화를 받았다.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서 잘해봐라 했다. 그래가지고 몇 분 통화했냐? 사실 몇 분 통화했습니까? 이봉규 10초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10초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게 통화예요? 이거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잘해 보세요. 잘해봐. 그리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10초. 이거는 한마디로 면피성, 신뢰관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선거 과정에서도 신뢰관계가 없다는 걸 많이 느꼈죠. 그렇죠. 대통령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공천 배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또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했는데 또 안 갔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하고 다 식사해. 그렇다가 대통령한테 통보식으로 했어. 10초인가 15초 통화했다고. 오늘 또 들어오면서 이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당정관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당정관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불가론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정관계 파탄나고 이러면은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윤석열 보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일단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사실 신뢰가 있으면은요. 왜 그런 얘기를 못 합니까? 가서 저는요 대통령 좀 전에도 통화하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니 저는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든 다 합니다. 사실 작년에 수도권 위기다 저 혼자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저 니철규 의원이 승선 안 시킨다고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뺄셈 정치하지 말고 덧셈 정치하자고 그랬죠.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제 얘기 받아주십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저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할 말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할 말도 안 해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뢰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뢰관계 없으니까 밥 먹자 해도 안 나타나고, 그쵸? 소위 말해서 특검법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또 전화통화도 10초 만에 끝나고요. 우리는요. 원희룡 후보가 뭐 대통령하고 밥을 뭐 어떠저쩌고 했는데 우리도 밥을 먹고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뢰관계 가장 중요하거든.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요. 당정관계 파탄납니다. 윤석열 정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얄팍한 정치다. 얄팍한 정치. 어설픈 정치다. 어설픈 정치다. 얄팍한 어설픈.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파전인데 처음에는 어대한에서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러다가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원희룡이 나오면서 4파전이 되면서 어대한이 조금씩 깨지더니 결정적으로 출마 선언에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보수 우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이거 최상병 특검을 이거 발의를 하자고 이거 이상하네 해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과반을 1차에서 넘길 걸로 많이들 평론가들도 예측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면 과반이 안 됐을 경우 이제 2차 투표 갔을 때 그러면 이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텐데 윤상현 후보는 누구랑 합종 연행이 어떻게 한동훈하고 절대 안 할 거고. 아유, 저 합종 연행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 누구랑 할 거예요? 합종 연행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혼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결선을 해보면 아는 거고 아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는 일단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에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핍박받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가치와 근간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서 2년을 지났죠. 물론 대통령의 국정 방향 옳았습니다.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일관계 개선하고 한중 한러 관계 상호 호혜적인 존중하는 관계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그것도 맞았습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8월 욕 먹어가면서도 잘했습니다. 노사관계 이런 거 민노총 대응 잘했는데 우리가 뭘 못했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은 옳았어도 이 방식 스타일이 좀 거칠고 토박한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기대에 못 미친 거. 그걸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의료 파업의 하나의 예죠. 우리가 잘못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대통령한테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당이 안 했잖아요. 저는 정말로 사석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반성하는 거고 그리고 또 솔직히 대통령이 변화하시겠다고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먼저 변화를 선도해야 되고 이런 찰나에 정말로 어떻게 우리 내부의 전선을 교란하는 저런 말씀을 하냐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은 아예 차별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 탈당.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 분당으로 갑니다. 탈당하고 분당.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간다.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답을 피해 가시네.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1차 과반이 안 되면 1차 과반은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윤상현하고 누구하고 이제 합종연행 그거는요.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이제 50% 안 되면 1, 2등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2등. 그럼 누굴 지지할 거예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1, 2등 1등 할 거예요? 일단은 그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 그럼 원희룡 대통령 원하는 사람. 원희룡이 될지 당연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지금까지 워딩으로 봐서는 원희룡인데. 아예 아니. 그리고 인천 또 같은. 아예 아닙니다. 원희룡이 아니고. 원희룡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른다. 그냥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윤상현 의원이 1등 지금 지지율은 1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될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그냥 묘하게 됐어요.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 당의 변화 혁신. 묘하게 됐어요. 지금 캐스팅 보트야. 이런 거를 윤상현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거를 할 분을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또 이 변화, 혁신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왜 나가느냐 물어야죠.
그거 뭐 다 나 왜 출마해 그래? 왜 출마해 그래? 저는요 네. 정말로 이 당 중앙을 폭파시키고 싶습니다. 예? 당 중앙을 폭파시켜야 됩니다. 당 중앙을? 네, 당 중앙.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개멸적인 참패를 당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참패 당한다고 계속 예견했잖아요. 그런데 비겁하게 다 침묵했어. 당 중앙을 폭파시켜야 당 된다. 중앙. 당 중앙의 고질적인 병폐,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사고, 관행, DNA 폭발시키자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 본인도 저도 저를 폭발시키려고 때문에 5선이면 그거를 폭발시킬 게 누구냐? 깨어있는 시민과 당원입니다. 네. 작년에 이렇게 참패당할 것을 다 얘기를 했어. 제가 여러 차례. 그런데 비겁하게 침묵했어. 그런데 그냥 또 예상된 이런 대참패 앞에서도 아무도 처절한 몸부림을 제가요 지금까지 10차례 세미나 했습니다. 보수혁신 대장요. 보수혁명하죠. 계속 뉴스 나오네. 관심이 없어. 전국을 도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관심 있지.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당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노와 지금 이 분노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해라는 겁니다. 분노와 참담 없이 안타까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당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당을 살리자. 분노해라. 그래야 정부를 대통령을 성공시킨다. 그래서 분노하고 혁신해라. 이 얘기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분노와 혁신해라. 네. 그래서 저는 분노하고 싶은 혁신해. 그것을 깨어있는 시민 당원들하고 한번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중요한 지금 포지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